자, 이제 문법으로 오늘 전치사 과정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전치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 명사를 뒤에 전치사라는 건 반드시 명사 혹은 이제 동명사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ing 붙여서 100% 명사가 되죠. 그래서 전치사도 어떻게 보면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덩어리, 구의 개념이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전치사도 좀 뉘앙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영어를 읽음으로써 좀 터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좀 뉘앙스를 파악해라 라는 정도. 그리고 항상 영어에서는 우리가 암기한 전치사가 나오게 되면 그냥 명사를 찾고 끊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치사 명사는 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약이 없고 즉 무한대로 좀 여러 개, 이 전치사 명사 뒤에 전치사 명사를 또 써도 되고 이런 구조로 좀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문장을 좀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함되는 구의 전치사에 대한 역할을 묻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끊고 간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바로 볼게요. 인 같은 경우는 범위, 어떤 내부나 안쪽을 얘기하는 뉘앙스가 가장 크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she is in the room. 그러면 방 안에 있다라는 뜻이죠. She was born in 2008. 그래서 2008년에 태어났다. 지금 여기서는 it at on 같은 경우는 장소에 관련돼서 쓰는 전치사기도 하고요. 또는 시간에 관련돼서 쓰기도 합니다. 시간. 그래서 in 같은 경우에 시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은 아침, 점심, 저녁 때 쓰는 거예요. in the evening, in the lunch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요 녀석들을 좀 모으면 그죠? 아침, 점심, 저녁이 일단은 월로 간다. 1은 아니지만 월 1월, 2월 지금 2월 달이죠. 3월, 4월 이럴 때 앞에 월을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월들이 3개, 4개 정도 쌓이면 계절이 되죠. in the summer 이런 식으로 계절이 되고 사계절이 모여서 지금 2008년도 같은 연도에 이제 in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암기해서 하다 보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 전치사라는 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선. 그래서 한국 안에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자, on 같은 경우는 좀 면에 닿아 있는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좀 어떤 지면에 벽에 이런 붙어 있는 경우 좀 그런 뉘앙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The book is on the table. 그죠? 그래서 그 책은 어디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There is a picture on the wall. 그래서 벽 위에 그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we met on Monday. 자, 아까 시간 관련돼서 말씀드렸죠. 자, on 같은 경우에서 시간에 관련돼서는 좀 달력과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달력과 좀 관련돼서 좀 특정한 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한 날에 쓰입니다. On my birthday 이런 식으로 on 추석 이런 식으로 어느 특정한 날짜 앞에 전치사 또 on을 쓴다라고 좀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on Monday, on Tuesday 이런 식으로 또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at이라는 전치사 여기서는 좀 이렇게 어떤 지점에 점과 같이 있다라는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정확한 지점과 상태를 말합니다. she is at the door. 그러니까 문 그 지점쯤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다 이런 뉘앙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he is at school 하면은 학교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좀 여기서는 신분과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He is at school. 그래서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 또 시간과 관련된 at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얘기하면 시계와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계와 관련돼서 좀 구체적인 시간을 말해줄 때 좀 씁니다. 시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뭐 at the beginning of May 하면은 3월의 시작, at noon, at night 뭐 이렇게 좀 때를 나타낸다라고 시간 때를 나타내는 게 정확히는 at입니다. 너무 자세히 할 수는 없고요. 그냥 나올 때마다 그냥 끊고 가도 뉘앙스 정도가 많이 파악되다 보면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제 입장에선. to는 어디에 어디에 또는 누구누구에게 어디 어디로 정도로 보면 돼요. 그래서 go to 그래서 클래스룸으로 가라. She gave the book to me. 나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We moved to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방향 이런 쪽으로 나타내는 to가 있죠. 굉장히 많이 쓰이는 또 전치사기도 하고요. 자, for은 기본적으로는 뭐뭐를 위해라는 목적을 얘기하죠. 뭐뭐를 위해서. 근데 팁을 주자면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접속사도 되지만 아무튼 또는 뭐뭐에 대해서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매끄럽게 나만의 해석법을 좀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is for you. 너를 위한 것이야. He studied hard. 열심히 공부했어. for the test. 그래서 여기서도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런 패턴이 되죠. 자, with는 함께 있는 거죠. 가장 쉬운 전치사 중에 하나죠. 뭐뭐와 함께. 그리고 뭐뭐를 가지고 또는 뭐뭐로 이렇게 해석해줘도 돼요. 그래서 I went there. 그곳에 갔었다. with 누구와 나의 친구와 함께 갔다. cut it 그리고 도구가 나오죠. 그러면 이 scissors 가위를 가지고 가위로 그것을 자르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He spoke with confidence.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말했다라는 뜻이죠. 뭐뭐를 가지고 뭐뭐로. 자, by의 뉘앙스는 뭐 교통수단이나 어떤 바로 옆에 있는 거나 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또는 수동태 뭐뭐에 의해서 비동사 플러스 PPD에 뭐뭐에 의해서라는 이 저기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she sat by the window. 그래서 창문 옆에 앉았다. I go to school by bus. 그래서 버스로 교통수단 학교에 간다. The novel was written 쓰였습니다. 그에 의해서 쓰였다. 뭐뭐에 의해서.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뒤에 쓰이는 by도 많이 나오겠죠. 자, 뭐 from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디로부터 보통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리고 from도 이런 구조로 많이 나오죠. from A to B, A에서 B까지의 구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중요할 수 있고요. 쉬운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about도 뭐뭐에 대해, 뭐뭐에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쓰죠. 뭐뭐에 대해. 그러니까 이제 형식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형식인 거예요. We talked. 우리는 말했습니다. about 뭐뭐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we talked to 누구누구에게 말했습니다. We talk with 누구누구와 함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형식 동사기 때문에요. 뒤에 problem이라는 문제라는 명사를 가질 수 없어요. 혼자. 그러니까 이런 전치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전치사의 중요한 개념은 문장을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의 핵인 주어와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 보어로 나누어지는 게 이 녀석들이 명사입니다. 그리고 영어의 뼈대이자 구조의 핵이에요. 핵. 그러면 명사는 그 외에는 다 어떻게 쓰이냐. 즉 지금 배우는 수많은 전치사, 수십 개가 넘는 이 전치사와 함께 문장에 들어와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between 뭐뭐 사이에, among 뭐뭐 사이에. 근데 좀 뉘앙스 차이가 있죠. between 같은 경우는 둘 사이가 되는 거고요.
among 같은 경우는 셋 이상의 뭐뭐 사이에가 됩니다. 어려운 거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이 강의를 왜 했냐면, 전치사는 웬만하면 강의를 하지 않지만 왜 했냐면, 이런 전치사도 여러분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기 때문이에요. 볼게요. 자, nutrient. 자, 이게 명사가 되죠. 영양분은. 자, 그래서 단수, 복수를 잘 보고, 얘가 동사겠구나. travel, 이동합니다. 자, 전치사죠. 끊습니다. from the soil into 전치사죠. 끊고요. plant, root, 또 through 전치사입니다. 끊고요. absorption with the help of microorganisms 이런 식으로 가죠. 자, 이거 지금 1형식 문장이에요. 근데 1형식 문장도 전치사 명사로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럼 제가 팁을 드릴게요.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그러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가세요. 웬만하면 조금 어색할 수 있어도 뒤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from A to B예요, 얘가. 그러면 얘는 하나의 구문으로 또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덩어리로. 그래서 한번 볼게요. 마이크로는 작은 겁니다. 올게니즘, 미세의 올게니즘 이게 되겠죠? 그거의 도움을 가지고 그 도움으로 absorption, 흡수를 통해서 식물, 땅에서 식물 뿌리로 이동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이게 어려운 지문이죠. 1형식이지만도 이런 사실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부터 이제 해석, 문법과 함께 해석을 좀 해줄 거예요. 다시 한번, 영양분은 이동하는데 미생물의 도움을 가지고 흡수를 통해서 땅에서 식물의 뿌리로 이동한다라는 뜻이에요. 땅에서 식물의 뿌리인데 흡수를 통해서 이동합니다. 뭐의 도움으로? 올게니즘의 도움으로. 조금 이해가 되나요? 자, 마지막. 자, food chain. 얘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단수기 때문에 단수 동사를 찾으시고요. 이건 3형식이네요. transfer of food. 얘도 이제 전치사를 정확히 말하면 from the source in plant through series of organisms with repeated process of eating and being eating. 자, 여기서는 또 동명사 수동태가 나오는데 아무튼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해석이 잘 안 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해석이 잘 되는지. 천천히 해보면 됩니다. 먹는 것, 뭐뭐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동명사. 그리고 얘는 먹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기 때문에 먹고 먹히는 것에 뭐뭐의 반복된, 얘는 PP 구조의 수식어구죠. 반복된 과정. 다시 한번, 먹고 그리고 먹히는 반복된 과정을 가지고 a series of는 1년의라는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1년의 유기체를, 올게니즘을 통해서 식물 안의 자원으로부터 음식 에너지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꼽니다. 고등학교 영어들은. 즉, 먹이 사슬은 의미합니다. 음식 에너지의 이동을. 그러니까 음식 에너지가요, 여기 이 동물에서 또 다른 동물, 이걸 잡아먹는 동물로 이동한다는 거죠. 어떤 자원으로부터? 식물에 있는 자원으로부터. 뭐를 통해? 1년의 유기체를 통해. 뭐와 함께? 반복된 과정. 먹고 먹기는 반복된 과정과 함께 유기체의 1년의 유기체의 도움을 통해서 식물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음식 에너지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두세 번 읽어보면 해석이 좀 더 잘 되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해석 방법을 가지고 제가 가르쳐 드렸던 이 문법을 통틀어서 해석을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